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매주 금요일 날 추천 주신 종목들에 대해서 앞으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2월 6일에 매수했던 에코프로 HN입니다. 최고가 수익률 70% 넘긴 가장 큰 많은 수익 낸 종목이고요. 4월 말 이후부터는 약세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도 수익권에 위치하고 있고 지난 AS 때 전문가님께서 보유로 의견 주셨거든요. 에코프로 HN 또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이건 한번 매도를 네. 충분히 수익을 내고 팔았는 건데요. 네. 잠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은 너무 좋은 회사예요.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네. 원래 1분기 실적도 상당히 빵빵해 나온 그런 주식이고 회사 자체가 너무 성장하고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내려왔으면 바닥에 왔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닥을 지금 확인하는 구조다. 왜냐하면 이게 120일 이동 평균선, 120일선은 대략 우리가 수급선이다. 수급선을 지나서 실적선이라고 그러는데요. 실적이 좋아지면은 이 선을 안 깬다라고 하는 선에 지금 부닥쳤어요. 그래서 딱 지금 정도 선에서부터는 재매수 들어가도 무리가 전혀 없을 것 같다. 네. 이런 관점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분기별로 실적이 자꾸 좋아지고 있고요. 또 영업이익률도 20% 정도 전후에 상당히 좋은 영업이익률을 보태고 있고 최근에 주가 조금 많이 빠진 것은 에코프로 그룹에 여러 가지 악재 같은 것이 좀 나와서 빠진 거기 때문에 악재가 나와서 기업 본질을 훼손하는 악재 때문에 많이 빠진 것은 매수하라 이런 주식 격언이 있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매수권역에 완전히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HN 수익 실현 이후에 사업성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재전략 주셨습니다. 현재 가격에서 재매수 가능하다고 AS 드렸네요. 다음 종목은 2월에 매수했던 DI 동일 알루미늄박 관련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4월 말부터 2차 전지 조정과 함께 좀 주가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세 마감됐습니다. DI 동일도 또 같은 의견일까요? 네, DI 동일은 상당히 네. 양극재 알루미늄 박 기업인데 상당히 좋은 실적을 갖고 있죠. 그래서 4년 연속 매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사실 4년 연속 매출과 실적이 증가하는 것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아까워서 제가 네. 쉽게 매도하고 딴 쪽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충분히 전번에 목표 가격에서 한 팔고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었고요. 이 정도 가격이면 다시 바닥권을 짜는 구조가 됐다. 이것도 보면은 알아서 121선의 지지선을 구축했죠.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기업이 주가가 빠지는 한계선이 보통 121선입니다. 그래서 거기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진단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선이면은 이제부터는 매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가격대에 와 있다. 물론 전번에 이제 한 26,000원 정도 그 정도 선에서 매도 같은 것을 관점을 말씀드렸는데 거기 매도를 하셨다면은 지금 정도 선에 이제 다시 재매수하기에 딱 좋은 포인트가 온 거죠. 네. 네, DI 독일 4년 연속 실적 증가한 기업입니다. 에코프로 HN과 같은 관점으로 저점 구간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매수 다시 한번 유효하다고 전략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0일에 매수했던 이주입니다. 최고가 수익률 167% 달성한 종목이고요. 화요일 날에도 또 크게 올랐습니다. 이주도 LFP 배터리 시장 수혜와 함께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의견 주셨거든요. 이주는 워낙 좀 낮은 저가에서 주셔서 수익률 크게 낸 종목인데 또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자, 요것도 이제 언제든지 조정 좀 받을 때 저가에 사시면은요. 네. 짭짤한 단기 수익률도 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장기로 봤을 때도 여기에서 물러나는 것은 상당히 장기적으로는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회사가 고순도 산화철 세계 시장 1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순도 산화철이라는 게 참 요물이에요. 네. 요게 이제 지금 전기차의 핵심 부품으로서 컨버터 소재 이런 걸로 쓰이는데 요게 이제 페라이트 코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전번에 이런 게 있었죠. 이제 테슬라의 네. 일론 머스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앞으로는 히토류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안 하고 펠라이트 같은 것을 통해서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전기차 이런 소재를 만들어내서 쓰겠다. 히토류 사용 없이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주들이 몇 개가 상한가를 막 쳤는데 이지가 전번에 상한가 한번 확 친 것도 또 거기에 연관된 거예요.
펠라이트 때문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가끔 뻥은 치지만 거짓말은 안 해요. 뻥이 좀 심해서 그렇지.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했는 거는 자기 나름대로 뭔가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뭔가 의도하고 있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가 멋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중국이 좀 중국몽 이러면서 히토류 같은 것을 거의 세계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히토류를 뚝 끊어버리면 전자산업이 마비가 돼요. 그래서 전기차도 큰일 난단 말이에요. 중국이 수출을 끊어버리면.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도 이 걱정거리가 이게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전기차에서도 꼭 히토류가 필요한데 이걸 끊으면 어떡하니? 이랬을 때 이 펠라이트라고 하는 소재를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펠라이트 소재를 또 이용하려면 바로 이지에 고순도 산화철이 들어가야 돼 또.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격은 얼마 안 하지만은 요게 또 조금밖에 안 들어가지만 요거는 꼭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에다가 조미료를 집어넣어야 되죠. 네. 뭐 조미료 한 스푼 집어넣는 게 뭐 돈도 몇 푼 안 하고 네. 그게 뭐 중요하냐 그러지만 네. 그래도 조미료를 안 넣어보세요. 그 맛이. 음식이 음식 요리 솜씨가 없는 사람이 만들면은 네. 정말 맛대가리가 없죠. 네. 그래서 이게 조미료 한 스푼 딱 집어넣어주는 거, 거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게 고순도 산화철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세계 시장 1위를 또 하고 있으니까 네. 상당히 의미가 있죠, 이 기업은. 이 기업은 어쩌면 나중에 대박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때가 더 맞아야 되지만. 자, 그래서 이 펠라이트 소재,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테마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요, LFP라고 하는 배터리. 이게 좀 저가형 배터리로서 지금 고가형은 3원계 배터리, 하이니켈 배터리, 이게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 저가형에는 LF 배터리가 지금 현재 3원계 NCM 배터리하고 치격치격 싸우면서 주도권을 막 잡으려고 하고 있죠. 지금 아직까지는 NCM이 이기지만. 그런데 이 LFP 배터리를 또 잘 하려면은 여기에 또 고순도 산화철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LFP가 대세가 된다면, 지금처럼 LFP가 뭐 중국에서만 조금 팔리고 세계 시장에 대세가 안 되면은 이게 고순도 산화철이 많이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안 들어갔지만 이게 이제 많이 팔린다면 의미가 있죠. 네. 그러니까 잘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밀리면은 한번 분할해서 조금 사놔보고 이럴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정 시 매수 유효하다고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7일에 매수했던 칩스앤미디어입니다. 자율주행 AI 관련주로 20% 넘는 수익률 보인 후에 조정세 보였고요. 이후에 최근 4거래에 다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AS 때 보유 의견 드렸는데 칩스앤미디어는 또 어떤 이야기 주실까요? 예, 칩스앤미디어는 시스템 반도체 육성의 수혜주고요. 네. 미국과 국내에서 실적이 계속 4년 연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주식이에요. 막 망가지고 이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실적이 4년 연속 꾸준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육성의 수혜주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에서 어쨌든 300조를 투자해서 시스템 반도체를 육성한다니까 이런 데 관련해서도 장기적으로 수혜도 보고 있고, 이러니까 저점을 꾸준히 높이면서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유해도 무리가 없겠다 싶고, 지금 뭐 장이 별로 안 좋은데도 또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죠. 네. 보유 전략 가져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칩스앤미디어 보유 전략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엔캠인데요. 2차 전지 전해 관련 종목입니다. 다른 전문가님 추천주가 다 두 자릿수, 세 자릿수의 수익률을 보였는데 이 엔캠은 매수가 대비 좀 조정세가 깊습니다. 엔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엔캠은 이거 정말로 수익을 못 낸 대표적인 종목이죠. 네, 아픈 손가락이에요. 뭐 아픈 손가락인데 뭐 아파도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다행이네요. 단기적으로 조금 아픈 거지만은 네. 지금 이제 이 엔캠 같은 이 전해액은 중국이 1등, 2등, 3등을 다 독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한국이 지금 4등으로서 이제 이해가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엄청나게 앞으로 배터리 공장을 많이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전해액이라는 것은 공장 바로 옆에 전해액 공장이 따로 붙어 있어야 돼요. 이걸 오랜 기간 동안 배로 수송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붙어버리기 때문에. 바로 옆에 붙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미국에서 이렇게 북미에서 대규모 지금 배터리 공장들이 들어차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그 옆에 전부 다 이 전해액 공장이 조금 하나 또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 보면 그걸 해줄 수 있는 회사가 누가 있냐면 엔캠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엔케이는 잘 지켜봐야 될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앞으로 굉장히 큰 성장, 그리고 중국이 차단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지금 LG하고 LG엔솔하고 SK온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의미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주가 좀 빠져 있더라도 요 빠지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업이익률이 2.5%밖에 안 되는 데다가 지금 초기 물량이 막 이제 공장지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투자가 많고 하니까 실적이 크게 안 나와서 주가가 이 정도 빠지는 것도 당연스러워요. 근데 지금 정도가 이제 딱 매수 타이밍에 적합한 타이밍이에요. 지금 121선 내려왔죠. 네. 오늘 뭐 좀 더 빠진든지 말든지 갖고 있으면은 결국 결과는 좋을 거다. 이렇게 해서 제가 다른 종목이 더 좋은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굳이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네, 상방 열려있기에 보유로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4월 24일에 매수했던 MS오토텍, 자동차 부품주 경량화 관련 종목입니다. 주가 다시 상승 추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4% 가까이 오르면서 거래 끝이 냈습니다. MS오토텍도 전략 들어볼게요. 예, MS오토텍은 전번에도 이런 것들 계속 갖고 있으면은 네. 상승 추세를 타면서 굉장히 좋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신고가 가까이 올라왔죠. 이 MS오토텍은요 현대차에 납품하는 그러한 자동차 관련 부품인데요. 글로벌 전기차의 탑3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고강도의 경량화 이런 것들을 갖다 하는 부품이라서 전기차에 굉장히 적합한 차체 부품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고,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굉장히 업황이 좋고 이러기 때문에 이 주식도 앞으로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구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죠. 5월 2일에 매수했던 다올투자증권 SG 사태 급락 이후로 8개 종목 가운데 좋게 봐주시면서 의견 주셨고요. 최고가 수익이 33% 넘긴 종목입니다. 정말 강세가 이어졌네요. 네, 전번 시간에 했는 게 귀신처럼 잘 맞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전번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면요. 자, 이게 이번에 SG 사태의 8개 하한가 종목 중에서 낙폭과대 종목 중에서 요 종목 하나를 잘 지켜보라고 네, 말씀드렸죠. 맞아요. 그리고 요 종목이 뭐냐 하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심에서 확 들어오는 종목인데 요번에 결국 보니까 슈퍼개미가 매집을 했죠. 11%를. 네. 그러면서 치고 올랐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30%는 확실하게 먹고 네. 나올 거다. 네. 이렇게 말씀했는데 딱 33%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좀 귀신처럼 맞춘 거 아니겠어요? 정말. 30%딱 먹고 나올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30%딱 먹고 나왔어요. 제가 오늘 뭐냐면은 추천주. 추천주도 네. 딱 30% 먹고 나올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저 AS 여기까지 진행해 보고요.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추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